가을은 참 답답한 계절이죠. 이 산천, 온갖 산과 도로 이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나들이를 재촉을 하는데 방에 가만히 있으면은 아마 우라병이 도질 정도로 답답해지지 않을까. 이렇게 맑은 하늘,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은행나무 잎, 아직 황금빛으로 완전히 물들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솔에 여기 털을 잡으면서 심었던 이 상징적인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이런 계절에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것은 뭔가 죄 짓는 일일지도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답답함을 풀어보시라고 오늘 아주 예쁘게 생긴 이 소나무 한 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 나무는 쌍간, 적송, 육송이죠. 정확하게는 적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육송이라고 해야 맞아요. 이 육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해송이 바닷가에서 크는 나무다라고 그러면 해송과 대비돼서 이 나무는 육지에서 크기 때문에 육송이다라고 부르죠. 이걸 갖다가 적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 말로 이 해송을 흑송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색깔로 대비돼서 적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하면은 이 해송은 곰솔, 또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. 이 소나무 중에서도 이것은 이 육송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소나무는 좀 특이하죠. 이 나무가 이렇게 쌍간이에요. 해송이라든가 이 다른 나무는 쌍간이 굉장히 잡목은 쌍간이 많은 편인데 이 소나무 쌍간은 굉장히 귀합니다. 이 굉장히 귀한 이유가 소나무는 이 가지 이 분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나무는 정통 쌍간은 아니고 사리 처리해 놓으신 것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기로 또 올라왔던 나무들을 정리를 하고서 만들어낸 쌍간이에요. 이 나무를 제일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다 촬영을 했는데 촬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우리 감독님이 촬영을 하지 않고 제가 셀프로 촬영을 했더니 이 초점이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나무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나무를 만들어가는 과정, 처음 모습 이런 것들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나무의 작업 전 모습입니다. 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스스로 잎을 떨궈내죠. 이 초보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소나무도 이렇게 단풍이 든다라는 것.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. 자, 이 나무 쌍간인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. 그러니까 잎이 약간 갈색을 띄어가죠. 이 나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죠. 자, 이렇게 한 서너 시간 걸쳐가지고 묵은 잎들을 전부 다 뽑아냈습니다. 이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좀 이렇게 한 군데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가지를 남기고 하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.
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가지미를 뽑아서 보니까 이 나무가 엄청나게 가지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. 전체적인 모습은 그럴듯한데 이게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나무도 밑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볼까요? 가지 배열. 그래도 해마다 원칙대로 정석대로 나무를 갖다가 키워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게 정석대로 키워왔는데 요 가지들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나무가 좀 흐트러진 모양이죠.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.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죠. 가지런했던 것들은 이렇게 흐트러 놓기도 하고 또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또 반듯이 잡아놓기도 해요.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매력은 바로 이 혹 부분인데, 사실 육송 쌍가는 그 구경하기조차 굉장히 힘든 나무에 속하죠. 이 쌍간이 잘 없어요. 소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이유로 그 중간이 부러지면은 얘들이 살기 위해서 가지를 내밀게 되는데, 이 나무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정통 이 쌍간이 아니고 약간 변형된 쌍간의 모습을 보여주죠. 어떤 경우냐,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왔다가 이것들이 일부 가지는 잘라내고 마르고 그렇게 해서 두 줄기를 성장을 했는데, 이 줄기의 흐름 한번 보실래요? 이 줄기의 흐름은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쉬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그냥 감으로 알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죠. 이렇게 가지가 휘려고 그러면은 줄기가 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가지 하나가 있었어야 맞아요. 그래서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반대로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, 자, 이 부분도 이쪽으로 휘어가지고 급격히 휘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에요. 여기가 지금 이 가지가 있던 부분, 줄기가 있던 부분을 잘라낸 건데, 잘라내고 좀 급격히 휘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고요.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저는 저 프로에 가까운 이 상모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.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인위적으로 가지를 갖다가 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가지가, 두 개의 줄기가 아주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공력을 많이 들인 그런 나무다라는 뜻이죠. 자,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고심 중이에요. 또 철사를 감을까? 그렇지 않으면은 올 한 해 더 키워가면서 나무를 세력을 좀 끌어올릴까? 그런데 제가 볼 때 세력은 충분한 것 같고 일단은 또 철사를 걸어서 여러분한테 이 나무 진 면목을 보여드려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철사거리요. 일단 철사는 굵은 가지, 그러니까 큰 줄기 흐름을 찾아서 그 굵은 가지에 거는 것이 우선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점차 가는 철사로 가는 가지를 걸어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작업을 완수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 이 나무를 손대면서 복장이 계속 바뀌죠. 이런 좀 대작을 철사를 걸 때 그나마 이 잔가지 정도까지 꼼꼼하게 이게 철사를 걸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단단하게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. 사실 알고 보면은
이 나무 자그마한 가지 이건 한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또 이 잣나무는 뭐라 그럴까 더 소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형상이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나무를 철사를 걸 수 있으면은 이 큰 나무를 철사를 거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.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네가 끝까지 하는가 두고 보자. 저는 했어요. 오늘이 지금 목요일인데 월요일 날, 일요일 날 밤부터 밤에 갔다 놓아 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잠깐씩 솔잎 다 뽑고 그 다음에 틈틈이 영상 찍어가면서 여러 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밑에 사리를 갖다가 변화시킨 모습이 보이시죠? 이것은 세 번 아침 저녁으로 해서 3번 정도 석유연합제를 발랐어요. 석유연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렇게 바르고요.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이 삭정이가 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삭정이가 졌던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시죠? 여기가 삭정이가 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사리 처리 작업, 깎는 작업을 했고요. 지금 송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지금 송진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굳어지면 좋겠어요. 그래야 송진이 나와야 사리가 오래 가거든요. 자, 그렇게 됐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윗부분에 있는데 자, 천천히 한번 볼까요? 자, 보이시죠? 요 부분도 제일 처음에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투박했었는데 이렇게 사리 처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근데 이 사리 처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사실 자연 상태에서 나무들은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지가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이 흔적이 보이는데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리는 그런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이왕이면 좀 멋있게 보이자 해서 거기다 조각도 넣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자연스럽게 말라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생각이 들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.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손만 안 다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풀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가지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제일 하단이에요. 그리고 이것은 그 위에다가 쌓아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 전체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. 그런 부분들은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1단으로 아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 위에다가 이 가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이 밑에 1단, 2단, 3단,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 나무가 빼곡이 들어차 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한 겁니다. 이걸 실물로 보여드리면은 금방 이해가 갈 텐데 답답하신 분들은 쫓아오세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였는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. 여러분들이 철사를 감은 것들은 이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이게 어느 정도 차 있죠. 이것은 1단, 2단 해서 가지를 갖다가 2단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거의 아주 작은 가지 여기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작은 가지까지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작업을 했더니 시간이 좀 걸렸네요. 근데 윗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철사를 걸지를 않았습니다. 얘들이 대충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철사를 걸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철사를 걸지 않았는데 뭐 철사를 걸지 않았어도 지들이 알아서
방향 잘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런다고 봐주죠. 자,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. 자, 옆에서 볼 때는 이러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을 채울 수 있도록 이 단을 쌓았다라는 거. 그러니까 요 가지 하나만 놓고 보면은 위로 났던 가지인데 요걸 갖다가 옆으로 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 간격은 이만큼 벌려놨죠. 자,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난 가지 여기 한번 볼까요? 요 가지에다만 철사를 걸고 나머지 잔가지에는 철사를 걸지를 않았어요. 이유는 요 안에 나와 있는 가지들은 지금 현재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세력이 강하지만은 이 끝에 있는 나무들보다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들은 철사를 걸지 않고 세력이 좀 성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뒀고요. 이런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철사를 걸 때 100%다 걸지 마라라는 거예요. 세력이 강한 것은 걸고 약한 것은 또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나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요게 나무가 빼곡이 들어차게 되면은 이제 어떤 더 이상 가지가 필요 없는 완성목 형태가 되겠죠. 근데 이 소나무는 이 해마다 순이 자라나면서 자꾸 위로 크기 때문에 완성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가지를 보통 전시회에 내보낼 때는 이 가지 끝을 약간 이렇게 세웁니다. 위로. 이 세우고 이것도 철사를 걸어서 이 방향을 맞춰요. 요 방향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쪽 보고 있죠? 이쪽 보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요 앞에 먼저 걷던 것하고 방향을 쭉 다 맞추죠. 여기 이 안에 딴짓하고 있는 놈도 이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전부 맞춰요. 근데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당해는 괜찮은데 요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가지가 햇볕을 보기 위해서 똑바로 위로 커버리죠. 위로 커버리니까 또 손을 봐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늡니다. 조금 철사를 걸고 나서 폼은 좀 덜 나더라도 어차피 이 나무는 또 내후년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작업 시간을 갖다가 줄이는 거예요. 이렇게 철사 푸는 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. 정해진 것은 뭐냐? 정해진 건 딱 하나죠. 이 철사가 파고들기 전에 풀어라. 그래서 소나무는 약간 병아리 눈꽃보다도 한 1mm만 더 그 정도만 파고들어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파고들 기미가 보이면은 풀어줘야 되죠. 이미 그때는 고정이 됐으니까요. 그런데 잡목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파고들기 전에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. 그래서 봄에 난 이 새순 같은 경우, 소제목의 새순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풀어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. 굳이 감을 필요 없죠. 그렇다면 3일 만에 풀 거라면요. 이 나무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말을 안 들기 때문에,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지가 굵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고드는데도 요게 2, 3년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작업 과정을 다 마쳤는데요.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신체 검사를 해야죠. 이 나무 역시도 예술의 명품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인데 이 포함된 이유는 밑에 호, 그 다음에 소나무 쌍간이라고 그러는 거. 그래서 높이가 약 80cm 정도가 나오네요. 옆에 폭은 132cm 정도. 밑에 호그 엉덩이 지름은 한 24cm 정도가 나오네요.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, 그 다음에 이 줄기가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죠. 호흡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. 이 곡과 이 곡이
반듯해가지고 이쪽이 반듯한데 이쪽이 고기져 있으면은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봐도 나무가 뭐라 그럴까 좀 품격이 있죠. 우아하게 날개를 접는 그 학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소나무 쌍가는 시중에서나 이 전시회 같은 데서도 좀 보기 힘든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이제 쌍간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고 다간으로 나온 것을 사리 처리 작업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,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정리 작업을 마쳤는데 아마 내년 가을 정도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. 단엽 한번 거치고 나면은 이 잔가지 어지럽혀 놨던 여기저기 해집고 뒤집어 놨던 이 잔가지들이 전부 방향을 잡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물론 이 소나무는 일반 잡목하고 달리 이 가지들이 성장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 잡목처럼 압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는데, 뭐 흐트러진다라고 해도 앞으로 2, 3년 정도는 끄떡없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아름다워지는 나무가 바로 분재죠. 정원수도 그러고 분재도 그러는데, 근데 아름다워지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? 손질을 해줘야 돼요. 손질해주지 않으면은 이 화분에서 30년, 100년이 되어도 항상 소재 상태입니다. 가꿀 때 모든 것이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때 아름다워지는 법이죠. 오늘은 예솔직이 명언이었습니다. 이상 예솔직이 이재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